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의 편향적인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목회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청년층인 2030 MZ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정치까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CBS 토론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굿네이버스가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10대 아이들의 정책 제안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0대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의 편향적 발언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목회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일부 목회자들의 일방적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정권 교체라는 설교를 해 비판을 받았던 김진홍 목사는 최근 한 행사에 설교자로 나서 당시와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현 정부와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근거도 없이 공산주의라 지칭하고 지도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를 건설할 지도력을 분명히 새롭게 뽑아 세우는 것, 지도력의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월 9일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김진홍 목사는 또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발언한 선제 타격도 지지한다고 말하는 등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이 협력을 해서 남한의 기술 경영, 북한의 노동력 자원을 합치면 한 10년 과도기를 지나면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남한을 향해서 쏜다는 것이 확실할 때, 그때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지요. 그건 내 생각하고 꼭 같습니다. 유일한 정답인데. 이 같은 김진홍 목사의 발언에 2022 기독교 대선행동은 최근 설교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2022 기독교 대선행동은 설교에서의 정치적 발언은 표현과 분량에 있어 한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교는 정치 선동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역시 연일 설교를 통해 대선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목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1172명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해. 공산화하겠다고. 박영우 목사는 이들을 향해 미친 것들, 지옥에 갈 것이라는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박영우 목사는 또 매일 애국기도회라는 집회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물고 늘어져서라도 대통령 안 되게 하겠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목회자들의 편향적인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강단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청년층인 2030 MZ세대들이 우리 사회와 문화, 심지어 정치권까지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MZ세대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CBS 토론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회 이슈를 진단해온 CBS 토론이 새해를 맞아 2030 MZ세대 청년들의 신앙과 교회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마주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몇몇 교회에서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걸 주장했을 때 저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었어요. 교회 출석이 유일한 신앙생활인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큰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서 많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와 기성세대는 청년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을까? 대학 좋은 데 갔어요. 혹은 뭐 어디 대기업 취업했어요. 공무원 합격했어요. 혹은 결혼할 거예요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무수한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상상력이나 아니면 이 청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아무 말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변화 가능성을 제시를 해도 이제 많이 묵살되거나 의견이 아니면은 얘기를 못하게 하거나 뭐 믿음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신앙 쪽으로 가져가 가시거나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서 기대할 수 없어서 떠나는 청년들이 많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교회가 청년들의 삶과 더 밀접한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주식과 펀드나 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나 아니면 그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삶과 성경이 분리가 되고 또 청년들이 삶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찾기보다는 좀 다른 쪽에서 찾으려고 하진 않나. 이번 토론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들이 보고 느낀 한국교회의 현실과 교회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들어봅니다. CBS 토론 MZ세대가 말하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미래는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굿네이버스가 10대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제안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0대 아이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과 평등한 출발을 위한 아동 지원 정책을 요청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될 10대 청소년들은 새로운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굿네이버스가 우리 사회 10대들이 원하는 정책 제안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최근 전국 초중고등학생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 참여 정책 제안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아동들이 직접 쓴 편지 등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0대들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최우선으로 꼽은 사회적 항목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였습니다. 61.8%의 아동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막대한 피해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답했고 34.6%의 아동들은 우리나라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안서를 통해 아이들은 플라스틱 아웃 운동과 친환경 제품 사용 의무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사실 망쳐놓은 환경을 장시간 피해를 받는 건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망쳐버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른들보다 더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걱정이 56.7%의 응답률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각해질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도 61.4%에 달했습니다. 설문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은 지역과 장애, 나이,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22.4%는 취약 아동에 대해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10대들은 또 지나친 학습 경쟁 해소와 진로에 맞는 교육제도 운영을 가장 실현되길 바라는 아동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체험형 진로교육 대폭 확대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우리 사회가 아동 관련 정책을 만들 때조차 당사자인 아동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건물을 교단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최근 감독회의에서
철거 위기에 놓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건물을 교단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부연회 정현수 감독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굵직한 인물들이 리더로 세워졌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180일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같은 날 같은 기도문으로 예배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오는 3월 4일에 열립니다. 올해 세계 기도일 예배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라는 주제 성구 아래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오늘 지역 회장들을 초청해 세계 기도일 예배를 시연하고 자유와 용서,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국제 여성 기도 운동에 각 지역과 교회에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회 여성연합회는 또 세계 기도일 예배에 한국 여성들이 참여한 지 올해로 100년이 된다면서 오는 3월 16일 한국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패밀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정은 축소된 교회라며 가정사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이패밀리 송기런 대표는 어제 열린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가정사역 컨퍼런스에서 재택근무와 거리두기 등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면서 저녁 기도와 가정 예배 등 가족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기런 대표는 코로나19로 슬픔과 분노, 우울증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심리 방역을 위해 치유와 회복 중심의 가정 사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분당 우리교회가 29개 교회 분립 개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목사는 지난 주일 예배 설교에서 순장과 청년 리더들 대부분이 29개 교회로 가게 됐다면서 29개 교회를 세우는데 한 교회당 5억 원씩 11개 교회를 후원하는 꿈을 연말까지 이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4월 첫째 주부터 교회 분립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힘쓰는 선교단체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오메가 교회와 함께 온라인 킹덤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동로교회 이신화 사모가 나의 고백을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열고 5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신년 할애회와 함께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인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와 오메가 교회가 킹 지저스라는 주제로 온라인 킹덤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전 세계가 셧다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젊은이들, 청년들이 많이 신앙을 놓치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도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요. 많은 단체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주님 나라 위해서 또 다음 때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40회 차를 맞이한 킹덤 컨퍼런스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으며 영어와 중국어, 태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대구 동로교회 이신화 사모가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나의 고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소재로 한 풍경화와 정물화 등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힘들어하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었고 그것으로 위로와 또 새 힘을 얻은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저의 고백의 그림과 또 글도 함께 있는 책도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2년 신년 할애회와 함께 중앙성결교회 정덕균 목사의 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정덕균 신임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들이 연합해 원주시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정말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원주시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북지방교회학교연합회가 코로나 시대의 사역은 본질로라는 주제로 교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군산 삼학교회 이상일 목사는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말씀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매진해 66권의 모든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본질적인 사역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학생인권조례 재정반대 시민연합이 학생인권조례안 철회를 요청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10시에 교육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또 발의한 분이 10명 있습니다. 10명의 시의원들이 이거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 학생인권조례 재정반대 시민연합에서 다 같이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집회에서 부산 학생인권조례 재정반대 시민연합과 부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등 70여 개 단체는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 오후부터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